우리 취업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취업에 대한 이야기 말고 직무의 허와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무를 정말 꿈꾸고 들어왔는데 사실 현실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거 하나만큼은 고민하고 와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영업 직무다 보니까 굉장히 접대나 뭐 이런 술자리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아쉽고요. 네, 뭐 준비했으면 좋겠던 것들은 뭐 일단은 어느 정도 그 자신이 회사를 지원함에 있어서 그 회사가 어떤 솔루션들을 쓰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 솔루션이 어떤 기술 기반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배워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클라우드 업계를 보면 AWS에서 클라우드 프랙티셔너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굉장히 기초적인 자격증이고 뭐 그런 것들을 뭐 가져오면 실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업이라는 게 고객만 만나고 땡 이게 아니라 그 제안의 전략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들을 조금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갭 차이는 뭐 전혀 없었던 건가요? 그냥 생각했던 분들 맞대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 뭐 법인 영업이라는 게 그냥 고객만 관리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실제로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객이 말하는 걸 그대로 들고 와서 내부에서 잘 설득을 하고 제안 방향을 설정해서 다시 고객한테 내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냥 그 기존에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그냥 뭐 가서 뭐 술만 먹으면 되지 뭐 같이 뭐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되지 이 생각으로 들어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뭐 그렇게 지금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은 자기는 뭐 어떤 언어에 대해서 그냥 모든 라이브러리를 다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일을 할 때 그렇게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끄집어내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다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결과를 가져와서 카피 앤 페이스트로 좀 일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직무를 하시는 분들은 나는 어쨌든 이 언어에 대해서 마스터했고 이것만 있으면 막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좀 많이 검색을 하고 또 일을 또 깊게 하다 보면은 또 구글에서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또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그 코드 같은 거를 깃허브에 들어가서 뭐 분석한다거나 또는 깃허브에서 이슈를 올려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버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이. 네. 공부할 게 상당히 많다. 초반에는 생각보다 외운 것만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구글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좀 일을 좀 깊게 하다 보면은 구글에 안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자기가 좀 깊게 파고들어야 한다. 구글을 말씀하신 게 너가 아는 게 거의 모르는 거, 아는 게 없다 이거로 생각하는 거.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입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사실 아는 게 거의 없더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 웬만하면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거의 100% 확률로 버그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런 버그를 바로 복사해서 딱 구글에 검색하면은 대부분 똑같은 버그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미 질문을 하신 게 있어요.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약간 개발계 지식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답변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걸 또 그대로 가져다 쓰면은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또 어떻게 또 깊게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검색해도 검색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스스로 스택 오버플로우의 첫 번째 답변을 다실 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이트들을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IT 개발할 때 활용하시면 공부도 많이 되겠어요. 네, 약간 개발자 분들이면 아마 대부분이면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깃허브라든지 아니면 스택 오버플로우라든지 많이 아실 거라서 그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취업이 좀 많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인사 직무에 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채 모집에서 인사와 관련된 포지션이 오픈이 되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정말 수백 대 1이 될 정도로 인사와 관련된 직무의 지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사 직무에 대해서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허와실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신입사원분들 입장에서는 인사 담당자를 보면은 뭔가 가불관계 같은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이분들한테 뭔가라도 이렇게 뭔가 끄집어내서 정보를 좀 캐치를 해야 되고 뭐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를 하고 나면은 서열이 바뀝니다. 인사 담당자는 을이 되고 직원분들은 이제 갑이 되시죠. 최근 들어서는 서비스 산업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탈바꿈이 되고 이제 변화가 되면서 인사 담당자들의 역할이 어떤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직원들을 서포트해주고 그분들이 최대한 어떤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역할들을 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좋은 소리를 들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인사와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사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최근에는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어떤 회사의 어떤 처우, 복리후생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잘해준다라는 것은 사실 끝이 없지 않습니까? 예, 끝이 없어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서운함이 느껴졌을 경우에 야단을 많이 맞죠. 그래서 만약에 인사직무에 관심이 있으셔서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이렇게 대처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추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전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저희 선배가 인사했을 때 선배가 하시는 말씀이 인사의 월급에는 욕값이 포함되어 있단다.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직무를 경험하시면서 이 직무 선택하기 잘할 것 같다. 좀 희열을 느꼈던 순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희열을 느끼려면 뭔가 내가 퍼포먼스를 내거나 이럴 때 뭐 될 것 같은데 그 거래를 수주를 했을 때가 가장 큰 희열이고요. 그 기간이 굉장히 다른 직무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되게 짧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그런 성취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업, 그러니까 매출액 거래 기준으로 그쪽에 솔루션을 공급을 했을 때 정말 신이 나서 1년 동안 계속 공들였던 곳인데 그 돌아가는 차 안에서 거의 막 혼자 소리 지르고 막 노래 틀고 내적으로 댄스를 쳤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가장 희열을 느꼈다. 뭔가 프로젝트 단위로 많이 업무를 하는데 그렇게 프로젝트를 이제 프로덕션에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이제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 봤을 때 좀 많이 희열을 느끼곤 합니다. 업무 외적으로도 개발 활동을 하면서 오픈 소스 아까 말씀드렸던 GitHub 같은 데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좀 메이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무슨 뭐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했다 하고 그걸 컨트리뷰트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잘 수정했다 하고 그 코드를 이제 마스터 브랜치에 이제 머지를 했을 때 그럼 제가 이제 그럼 컨트리뷰터 중 한 명으로 이름이 올라가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내가 뭔가 큰 걸 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인사는 뭔가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칭찬이 뭐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자면 복지제도가 뭐 향상이 되거나 연봉이 오르거나 뭐 인센티브를 많이 주거나 뭐 인사의 업무의 역할이긴 하지만 그건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인사 담당자로서는 사실 뭐 희열을 느끼거나 기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개인 대 어떤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하게 퇴직을 고려하시는 분과 퇴직 면담을 진행을 했을 경우에 그분을 잘 설득을 해서 현업에서 다시 일을 열심히 하실 때 그리고 그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많은 좀 희열을 느끼고요. 인사 담당자라면 어떤 인맥 관리 이런 부분도 되게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인맥 관리를 통해서 해당 포지션에 아주 안성맞춤인 분을 빠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입사를 시키게 돼서 프로젝트가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그럴 때도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또 무엇보다 가장 크게 희열을 느끼는 건 퇴사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다른 회사에 이직하신 분들이 그때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인연을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연락을 주시거나 할 때 그럴 때 정말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관리하는 일에 대한 보람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너무나 슬프고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에피소드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사람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제품처럼 정형화되고 규격화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사람들마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게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좀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인터뷰 과정이나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생기겠죠. 사람이니까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과정들이 누군가에게는 이제 상처가 되는 어떤 그런 말로써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 번 정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이제 해석이 됐을 때 좀 많이 괴로웠고 힘들었었는데 다시 돌이켜 보면 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항상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자. 어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무 관점에서 보면 뭔가 이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뭔가 수주 실패했을 때일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패션 쪽에서 대기업을 뭐 클라우드 전환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안을 진행을 했었고 한 거의 1년 동안 진행을 하다가 실제로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 오프라인 쪽의 매출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게 중단이 됐거든요. 제가 1년 동안 계속 매달려서 별의별 짓 다 하면서 했는데 그때 정말 큰 실패를 맛봤다. 그래서 되게 좌절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굉장히 배운 게 많기 때문에 슬프지만 그래도 많은 걸 배운 뭔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발자분들은 일을 하면서 한 번씩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장애를 일으켰을 때 굉장히 눈앞이 하얘질 때가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저희 개발을 할 때 개발 환경과 운영을 할 때 운영 환경이 있는데 제가 모르고 운영 서버에서 개발 환경으로 이제 배포를 해버려가지고 서비스가 약간 장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눈앞이 하얘져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래도 팀분들한테 이제 장애가 났다 하고 공유를 하고 나서 빨리 수습을 해서 팀원분들이랑 같이 해결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약간 네이버 페이 지급과 관련된 쪽에서 장애가 나가지고 이제 돈 관련된 거니까 좀 민감하니까 약간 강성 CS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빨리빨리 취합해서 다시 네오페이를 지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저의 동료분들 경험으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업데이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SQL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뭐 업데이트 무슨 테이블 뭐 set 밸류 근데 그 다음에 웨어절 어떤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지를 잘 설정을 해야 하는데 그 웨어절을 입력하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분이 모르고 웨어절을 안 넣어가지고 그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같은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버린 거예요. 다행은 그 데이터베이스가 개발 쪽 데이터베이스라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도 업체 테스트한 업체분들한테 그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도 굉장히 당황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해당 직무의 핵심 역량 이런 게 핵심 역량인 것 같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회사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멘토님들이 직무를 경험해보고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 잘하더라라는 그런 개인적 사견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킬 라니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중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하워드 가드너인가요? 그 박사님께서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거를 개발을 하셨어요. 인간에게는 8가지의 지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인사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지능은 인간 친화 지능, 공감 지능, 어떤 자기를 이해하는 자기 이해 지능. 이렇게 3가지가 굉장히 좀 필요한 지능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이제 상대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농담으로 이제 기빨린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은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공감하는 어떤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이해 지능인데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데, 자기 이해 지능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자기 주장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 3가지의 좀 지능을 잘 갖추고 계신 분, 어떤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계신 분, 이런 분이 인사 쪽과 관련된 직무를 저의 이제 후배님으로서 오셔서 일을 하신다면 잘 적응하시고 성과를 내실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분이지 않을까? 다중지능 검사를 했는데 그런 지능이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도 충분히 노력을 해서 올릴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을 키우시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역량을 업무 스킬적으로 바라보면 그거는 회사에 와서 이제 배우면 되는 것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법인 영업이라는 게 굉장히 변수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변수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들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게 실패든 성공이든 뭐 그렇게 실행을 계속해서 하는 끈기 같은 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뭐 역량도 중요하지만 개발 자체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발 쪽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새로운 게 많이 나타나고 쓰던 것도 계속 바뀌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트래킹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그런 걸 좋아해야 하고, 만약에 버그 같은 거가 이제 발생했을 때 개발을 많이 좋아하시지 않으신다면은 많이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것 같아요. 버그가 일어났을 때.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이 버그를 해결하는 과정을 좀 희열을 느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개발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 저희 마지막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직무는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삶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조언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자꾸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현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일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진정한 삶은
일 외적인 삶이 나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루를 놓고 보면 절반은 일터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직업을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본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꼭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면접 팁일 수도 있습니다만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신감이 좀 결여돼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면접 장소에 오셨을 때 위축돼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런 모습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좀 긴장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긴장을 많이 하셔도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분들,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면접관에게도 전달이 잘 돼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에게 아무리 본인이 어떤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커리어가 있고 어학 점수가 몇 점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도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기 자신을 좀 살피고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 신입사원분들 입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취준생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제가 4년 차밖에 안 돼가지고 뭔가 인생을 관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뭐 실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제 주변에도 아직 이제 후배들이 이런 취업 준비를 이제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제가 준비했던 3년 전보다도 요새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을 냈으면 좋겠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자신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그 바탕은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을 때가 가장 잘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한다고 그거 다 따라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런 직무에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면접장에서 좀 빛이 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직무 관계없이 그냥 취업 준비를 하실 때 약간 제가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리지 마시고 계속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면접을 보실 때 약간 자기가 한 포트폴리오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빠삭하게 좀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잘 답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면접을 할 때 약간 마무리 멘트로 많이 쓴 게 있는데 면접을 할 때 약간 좀 자기가 잘한다라는 걸 어필을 많이 하고 나서 그분이 이제 마무리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면접에서 많이 잘한다고 이렇게 자만 있게 이제 말을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에서 많이 배워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어요. 약간 이런 걸 한번 좀 써보고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